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폼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폼을 왜 써야 되는가, 사용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폼에 대한 종류를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폼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좀 나눠봤어요. 폼의 종류에는 단독, 그러니까 혼자 사용되는 폼과 연동하는 폼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단독 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폼 딸랑 하나 있는 거고요. 연속 폼은 이제 연동 폼은 폼 안에 폼이 들어가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주폼이라고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폼을 우리가 부폼이다 또는 서브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폼과 부폼이 서로 연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 여부에 따라서 연동 안 하는 폼을 단독, 그 다음에 연동하는 폼을 연동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또 단독 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운드 여부에 따라서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 컨트롤 나열방에 따라서 열 형식,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형식, 레코드 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일 폼, 연속 폼이 있다. 이 단일 폼, 연속 폼은 정말 중요하고요.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가서 폼 디자인을 하시면 바로 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폼에 관련된 전체적인 환경 설정이나 등록 정보를 보시려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폼 속성 창이 나오면서 폼에 관련된 환경 설정하는 곳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레코드 원본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 레코드 원본이 여기는 비어 있죠. 그죠? 이 레코드 원본이 비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죽은 폼이다 해서 언바운드 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비어 있죠 여기가. 만약에 레코드 원본을 여기에서 세팅을 첫째 테이블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쿼리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 그죠? 또 세 번째 이제 SQL문으로 직접 타자를 치셔도 돼요. 뭐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 쿼리명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래서 소스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폼이다. 뭐 강호동이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그죠? 그때 살아있는 폼을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바운드 폼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바운드 폼이고요. 언바운드 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인트로의 그러니까 소개 화면, 소개 폼이라고 해야 돼요. 인트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바운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누르시고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2011년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 폼이 드디어 뭐예요? 언바운드가 바운드로 된 살아있는 폼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 폼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폼을 집이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재료들 있죠. 벽돌이나 또는 모래나 아니면 벽이나 지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폼의 재료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폼을 구성을 하는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값을 외부로 표시를 해주죠. 마치 창문과 출입문의 역할을, 그러니까 안에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컨트롤의 역할이고요. 그런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텍스트 상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텍스트 상자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도 언바운드가 뜨죠.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이 폼에 있는 내용을 좀 외부로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은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 상자도 속성창이 나옵니다. 폼, 텍스트 상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트롤 원본이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 컨트롤 원본을 통해서 필드 바운딩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 필드 바운딩이라고 그래요. 필드를 선택을 하면요. 이 선택이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폼에 바운딩을 시켰기 때문에 2011년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명이 여기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폼 보기를 보면 여기도 디자인 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총 레코드 수만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언바운드, 바운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언바운드는 거의 쓰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언바운드도 좀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바운드 폼, 즉 인트로 설계용으로 다른 폼을 불러오기 위한 초기 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언바운드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보시면은 언바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목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폼을 보여주기 위한 소개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언바운드 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폼의 소스로 활용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으니까 좀 챙겨 두시고요. 실제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을 하여 테이블에서 쿼리에도 반영이 됩니다. 폼을 만들어 다양한 매크로나 VBA 프로시저를 연동하여 실행 및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폼이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열 방향에 대한 것도 보시고 레코드 개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2007 버전에는 칼럼 형식이고 2010 버전에는 이제 열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만들기에 가서 폼 디자인을 마법사를 눌러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 한번 가볼까요? 다음 하시면 이제 열 형식,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라고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 형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길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레코드는 49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변하게 되는 거고. 자, 테이블 형식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레코드 하나가 옆으로 길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얘는 세로로 길게 보여지는 거죠. 칼럼 형식, 열 형식, 이게 이제 테이블 형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시트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엑셀의 워크시트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원래 데이터 시트 형태로 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필드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컨트롤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데이터 시트 칼럼 여기가 이제 테이블 형식이다. 이해 가시나요? 자, 특히 테이블 형식에서 저희가 또 보셔야 될 게 디자인 보기를 하신 다음에요.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폼 속성에 가시면은 기본 보기라고 되어 있죠. 얘가 연속 폼으로 되어 있고 얘를 단일 폼으로 하시면은 이제 레코드가 하나만 보여져요. 진짜로 이렇게. 이게 바로 단일 폼. 이렇게 여러 레코드가 모든 레코드가 다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간이 작아서 일부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연속 폼이다. 이해 가시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열 형식은 그렇게 표시를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열 형식에도 디자인에 가서요.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는데 연속 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잘려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밑으로 쭉 내리면 이게 연속 폼 하나로 보여주면은 이제 단일 폼인데 주로 이제 열 형식 같은 경우는 단일 폼으로 많이 보여주고 테이블 형식은 이제 연속 폼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 형 시트 보기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 형식,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형식이 있다. 그 다음 레코드 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일 폼, 연속 폼이 있다. 그 다음에 연동 폼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대 다의 관계를 주로 맺어진 상태에서 많이 쓰는 건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이 주로 1테이블 쪽을 쓰고요. 안에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다 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테이블을 주폼,
바깥쪽을 이제 하이폼, 부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테이블에 있는 뭐 컨트롤 상자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콤보 상자로 값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받아서 다 테이블의 리스트가 릴로드가 돼서 1대 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가게다 그러면 이제 회원 번호를 선택을 하면은 그 회원이 빌려간 대여 리스트 같은 그렇게 여기는 이제 고객 테이블이고 여기는 대여 테이블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회원 번호가 만약에 여러 명이 뭐 한 명이 4번, 5번 빌려갔다 그러면 여기에 5회 정도가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 여기는 1회만 나오겠죠. 여기는 1회, 여기는 5회 이렇게 나오니까 1대 다의 형태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몇 번이나 대여를 해갔나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주로 이제 연동폼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1쪽에 있는 테이블을 주폼에 표시하고 주로 단일폼을 표시하고요. 레코드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 하이폼은 주로 다쪽 테이블을 표시하니까 연속폼의 형태나 아니면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주로 연속폼을 많이 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실 것은 이제 하이폼은 하이폼을 단순 삽입할 때는 개수 제한이 없고 주폼과 하이폼을 연결한 후 연동한 후 그것이 이제 특정한 필드를 가지고 두 테이블을 변동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연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하이폼에 또 다른 하이폼을 또 연동시키고 해서 중첩을 할 경우는 최대 7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삽입할 때는 그냥 연동 없이 삽입한다는 거고요. 제한이 없고 연동을 한 후에 삽입하겠다 그러면 최대 7개까지 하는 거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폼도 한번 보시고 주폼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폼이고요. 이 안에 쪽에 이제 하이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주폼을 이렇게 연동을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C2로 바꾸면 안 되겠네요. 디자인에 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탐색 단추를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깥쪽에 있는 탐색 단추는 주폼이고요. 여기 안에는 하이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폼을 옮기게 되면 반변이 반 번호와 반명이 변하게 되고 그 한 반에 몇 명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반번호가 1테이블의 1쪽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도 반번호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소스에 하이폼 소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번호가 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달을 이제 연동을 해서 조회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두 테이블을 따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원화하고 반정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반정보에 따른 원화 리스트를 본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것도 저장을 해놔야겠다. 제품별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몇 번 팔렸는가 이렇게 1대 5가 되겠네요. 1대 5 다른 거 없나? 다 1대 5인가? 허브는 한 번도 안 팔렸네요.
거의 다 1대5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몇 번, 제품 코드가 아답터인데 몇 번 팔렸는가, 아니면 몇 번이 입고가 되었는가, 이렇게 1대4의 관계를 보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기관별 봉사 내역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기관 코드를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폼과 하위폼의 관계다. 좀 개념이 잡히시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연동폼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고요. 단독폼 같은 경우는 그냥 폼 속성으로 설정을 해라 하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개념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폼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폼에 대한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폼 속성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